안녕하세요. 집밥 공부의 갓코치입니다. 자, 영어 듣기평가 유형별 공략 틀리면 안 되는 유형.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인물관계 시간이 되고요. 첫 번째 시간이 되겠죠? 자, 강의 시작 전에 문제지, 대본, 형광펜 바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시면요, 자세한 이야기는 문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보시게 될 문제는요, 인물관계 문제가 되겠는데요. 보통 이제 그 한 4번쯤에 출제되는 문제인데, 자, 인물관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공부를 했었던 이제 뭐 목적 문제라든가 이제 주제 의견 문제와는 달리 이제 이 인물 관계 문제는 이 듣기 평가지 17문제 중에서 가장 쉬운 문제입니다. 이건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틀리면 안 되는 문제인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목적 문제랑 이제 그 주제 의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교적 문장 단위로 좀 들어야 되는 것들도 있기는 있었는데 이 인물관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단어 관계 위주로 들어서 문제를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진짜 저는 선생님 영어가 진짜 뭐 거의 제가 귀머거리 수준으로 뭐 하나도 안 들려요라고 하는 학생들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 인물관계 문제인데 인물관계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자, 인물관계 문제에서 핵심은 잘 봅시다. 자, 인물관계 문제. 인물관계 문제는 첫 번째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인칭대명사예요. 여러분 인칭대명사 다 뭔지는 아실 거예요. 나와 너를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죠. 뭐 I, my, me, you, yours 뭐 이런 거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칭대명사랑 그리고 이 인칭대명사와 관계가 있는 즉 다시 말하면 이제 연상어 혹은 뭐 관련 단어라고 볼게요. 를 보셔야 되는데 이 연상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 등장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는 않아요. 여기 뭐 간단하게 뭐 택배기사라고 하면 전 택배기사인데요. 아니면 너는 택배기사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질 않는다라는 얘기죠. 저 사람이 택배기사임을 암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연상어를 뭐와 같이 섞어서 들으셔야 되느냐? 인칭 대명사와 섞어서 들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좀 문제 들어보시면 이제 문제 듣고 제가 우리가 같이 이제 풀어보시면 아 이런 관계를 조합을 해서 들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좀 아실 텐데 이 인칭대명사가 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칭대명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계열로 나누셔야 되냐? 나 계열과 너의 계열, 즉 나는 나고 너는 내 상대방이 되겠죠. 두 사람이니까. 즉 나에 관련된 인칭대명사들하고 너에 관련된 인칭대명사들을 좀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당연히 알만한 거는 나는 당연히 뭐 되죠? I가 되겠죠. 그리고 I, my, me가 되겠죠. mine까지도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소유대명사가 되죠. 나의 것 할 때 my something 하면 이제 mine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한 가지 더 첨가를 시켜주셔야 될 것이 I, my, me, mine은 이제 가장 기본형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첨가를 해줘야 될 것이 we입니다. we, our, 뭐 us 그리고 ours가 되겠죠. 우리라는 말도 나 측, 즉 다시 말하면 나를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전화상에서는 나를 뭐라고 하죠? 그렇죠. this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전화상에서는 여러분 I라는 말을 아예 쓰지 않아요. this라는 말을 사용을 하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는요. 자, 그럼 이제 너를 나타내는 건 당연히 뭘까요? 쓰면 되겠죠. you, your, yours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너희 이제 이 you라고 하는 말은 아시다시피 여러분 너라는 단수도 되지만 너희들이라고 하는 복수의 표현도 가능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전부 다예요. 기본적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말에 어떤 연상어가 붙어 있는지 너라는 말에 어떤 연상어가 같이 붙어 있는지 이거를 여러분이 잘 조합을 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가장 기본형이 이거인데 제3자를 나타내는 말 예를 들어서 뭐 she, they, 뭐 he, him 뭐 이런 것들이 있게 되겠죠. 제3자를 나타내는 말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는 정말 매우 어떻게 보면 매우 극히 드물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극히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좀 드문 케이스예요. 근데 그런 문제를 여러분이 한 문제 보시게 될 텐데 뭐 그 문제는 이제 그 문제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다? 인물관계 문제는 나와 너를 나타내는 인칭대명사와 이것과 조합을 해서 뭐다? 그렇죠. 이 선지에 나와 있는 이런 각종 이 사람들의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연상어를 잘 조합을 해서 문제를 푼다. 이게 기본형입니다. 이것만 잘 할 수 있으면요. 이 문제를 절대 틀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시면은요. 뭐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문제를 보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우리는 항상 지난 시간까지 공부를 했었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기를 미리 읽어놓고 했었지 않습니까? 뭐 이것도 읽어놔도 좋아요. 기본적으로는요. 뭐 굳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읽어놓지 않아도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읽어놓는 게 좋겠죠. 읽어놓고 여러분들 일종의 스토리를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택배기사하고 소포하는 사람이면은 뭐 물건 주고받는 얘기를 하게 되겠죠. 전화 설문조사원하고 응답자면은 뭐 묻고 답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아파트 경비원 입주민 뻔뻔한 다시 말하면 경비원하고 입주민이 할 얘기가 뭐 그렇게 뭐 많지는 않겠죠. 그렇게 많지 않다기보다는 정말 다채로울 수도 있게 되겠죠. 자, 쇼핑몰 운영자하고 판매원이라는 사람하고 부동산 중개나 고객, 뭐 집 사고 팔고 뭐 이런 얘기 하게 되겠죠. 쇼핑몰 운영자하고 판매원이면은 뭐 글자 그대로 매장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게 되죠. 그 때문에 여러분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상상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상상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런 사람들이 나오나 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보셔야 될 게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오답을 이끌어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단어들도 등장은 해요. 즉 여기 선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거의 다 등장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때문에 이것은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나에 관련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너에 관련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반드시 여러분 누구와 조합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인칭 대명사와 조합을 하셔야지 많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시면은 자세한 설명은 내용을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1번.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Hello, is Ms. Brown there? 그래서 전화돼요. 미스 브라운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Speaking. 자, 이 speaking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일단 전화 받을 때 우리가 이제 상대방이 여보세요라고 얘기를 해서 뭐 누구누구 있습니까? 뭐 누구누구 계세요라고 할 때 우리말로 할 때 뭐 네 말씀하세요. 뭐 네 접니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그냥 speaking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Who's calling, please? Who's calling please? 실례 뭐 전화 거신 분이 누구세요? 아니면 그냥 전화상에서 누구세요라고 할 때 who are you라는 말 쓰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영화상에서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실 거예요. 뭐 협박 전화할 때 막 갑자기 또 누구요? 이런 말 할 때 쓰는데 전화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얘기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제 뭐가 되겠죠? 이제 대화하는 방식에서 전화 거신 분 누구세요? 아니면 그냥 글자 그대로 누구세요라고 할 때 전화에서는 who is calling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This is parcel to go.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상호 이름이 나오죠. parcel이라고 하는 말이 뭔 뜻이죠? 자, 패키지, parcel, 다 택배, 소포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this this가 뭐가 되겠죠? 나 계열을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죠. 나는 지금 parcel to go라고 하는 회사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듣고 그냥 바로 답 찍어주셔도 상관없어요. 정말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Do you live in Greenview apartment? 너 거기 사냐라는 얘기죠? Yes, that's right. 그런가 봐요. I'm going to deliver your parcel.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걸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Right. I'm going to deliver I'm going to deliver. I deliver. 나는 배달하고 your parcel. your parcel. 너의 소포라는 얘기 되겠죠. 그렇죠. 너는 소포를 받는 사람이고 나는 deliver하는 사람이다. I deliver your parcel. 이 네 단어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럼 바로 정답은 그냥 1번 끝난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때문에 이 보통 일반적으로 이 인물관계 문제는 4-5문장을 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극초반에 대화가 막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거는 문제를 풀어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여러분이 좀 더 많이 이 다른 문제보다는 좀 더 집중을 해서 좀 성공률을 확실히 좀 높이셔야지만 돼요. 이건 또 다른 종류의 높아진 사람 말씀드린 건데 선생님 그렇게 이게 시간이 남으면은 저쪽 뒤쪽에 독해 페이지 열어가지고 그 독해 문제 좀 풀면 안 될까요? 여러분 제발 그딴 짓 하지 마세요. 이건 1등급을 그냥 밥 먹듯이 1등급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숨 쉬는 것보다 더 쉽게 맞는 학생들도 절대 그런 멍청한 짓은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거는 진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진짜 멍청한 짓 중에 최고로 멍청한 짓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듣기 할 때는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리고 독해할 때 독해에 빡 집중해서 올인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시험지 넘겼다 하다가 뭐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런 걸 그런 요령을 설명해 주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진짜 나쁜 새끼들입니다. 아시겠죠? 정말 나쁜 새끼들이에요. 제가 새끼라는 말까지 쓸 정도로 아주 나쁜 새끼들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계속 보도록 할게요. This afternoon. It's from Angel Shopping Mall.
쇼핑몰에서 왔대요. 그래서 쇼핑몰이라고 하는 요 단어 하나 때문에 뭐라는 얘기가 되겠죠? 쇼핑몰 운영자라고 하는 저런 오답보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쇼핑몰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잘 보시면 It's from Angel Shopping Mall. 저 it이라고 하는 제3자에서 등장하는 it이라고 하는 제3자를 나타내는 인칭 대명사랑 쇼핑몰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와 너에 관련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때문에 항상 기본형은 뭐다? 나와 너에 관련되어 있는 이 연상어들과의 조합. 이걸 잘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Okay. What time will you be here? 몇 시 올냐? I think I'll be there around 2 p.m. 몇 시까지 어딜 가야 되는 사람이 되겠죠. 이 보기 선지 중에서 몇 시까지 어디에 도착해서 어디에 방문을 해야 되는 사람 당연히 누구밖에 없죠. 그렇죠. 택배기사님밖에 없죠. Would it be okay? 괜찮겠느냐? Oh, I'm afraid nobody will be home at that time. 그렇죠. 여기서 I'm afraid는 무슨 뜻이 되겠죠? 유감스럽지만이 뜻이 되겠죠. afraid를 여러분 두려워하다는 뜻으로만 알고 계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육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지문상에서 이 학교 시험이라든가 뭐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afraid라는 말을 두려워하다라는 말로 볼 만한 문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afraid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I'm afraid that nobody will be home at that time 이렇게 돼야 되겠죠. Then will anyone be there at 4 o'clock? 내 집에 사람이 있느냐? I don't think so. 아닌데요. Can you just drop it off? 여기 이런 말 나오죠? Can you just drop it off? Can you just drop it off? You drop off가 됐죠. 너는 떨구다 라는 얘기 되죠. 너라는 사람이 어디에다 뭘 두고 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뭘 두고 가는 사람이 여기 누구밖에 없죠? 택배기사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At the management office? 매니지먼트 오피스라고 하는 말, 저런 말이 왜 들어있을까요? 저런 단어 때문에 지금 뭐가 들어있는 거다? 여기 보시면 매니지먼트 오피스 하면 관리사무소가 되겠죠. 맨 처음에 우리가 아파트먼트라는 단어도 듣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먼트라는 단어 때문에 뭐 부동산 어쩌고저쩌고 이런 단어도 있고 아파트 경비원 이런 단어도 있는 거다라고 이런 선택지도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칭 대명사와 조합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No problem. Have a great day. 상당히 쉽게 여러분이 해결하실 수 있는 유형이니까는요. 계속 이런 식의 연습을 지속적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인물관계 문제 여러분이 절대 틀리시면 안 되고 틀릴 수 없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시면 계속 자세한 이야기는 2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2번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두 사람은 관계인데 자, 기자랑 의상 디자이너, 그리고 옷가게 주인 고객, 무대 감독 연기자, 뭐 화랑 주인 화가, 그리고 사진사, 모델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말로 돼 있는 선지니까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어떤 특정한 단어를 이제 선지에서 어떤 선지를 정리를 할 때 어떤 특정한 단어를 우리가 동그라미 쳐놓고 표시를 해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영어로 바꿔놓는 건 어떠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그거 별로 안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보시면 이제 어떤 사람을 나타내는 이제 이 특정 명사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이 문장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단어들이기 때문에 이 단어들을 좀 영어로 바꿔 미리 생각을 해본다거나 하는 건 뭐 좀 좋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안 하셔도 돼요. 다시 말씀드렸지만은 연상어가 나오는 거지 이 사람들의 신분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단어는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영어로 바꿔놓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전부 다 이게 다 뭐 하는 사람들인지는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거나 어떤 사물과 연관이 있거나 라고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선생님, 제가 의상 디자인은 정확히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요. 선생님도 몰라요. 뭐 하는 사람인지 관심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의상 디자이너가 옷 가지고 뭐 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럼 옷 어쩌고 이런 말이 나오면 의상 디자이너겠죠. 뭐 화가 같으면 그림 어쩌고 그러니까 페인팅, 뭐 드로잉 뭐 이런 말 쓰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관련된 연상어 정도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는 건 좋은데 실제 이 신분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를 영어로 생각을 해보는 건 안 하는 이만 못해요. 그냥 이런 사람들인가 보다라고 하고 그냥 쉬호흡하면서 그냥 다음에 나오고 그냥 잘 들어야지 이런 생각 정도만 하셔도 아주 충분히 잘 하고 있는 것이니까 뭐 좀 지나치게 오버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 두 번째 문제 바로 들어가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2번.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Hi, Ms. Han. Congratulations. Your show in Italy was very impressive. 여러분 잘 보세요. Your show in
your show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상대방은 뭐라는 해야 되겠죠? 남자가 아닌 여자는 쇼와 관련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쇼와 관련돼 있으니까 뭐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쇼랑 관련돼 있는 사람들 한번 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센스가 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너 쇼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으니까는 이 쇼에 대해서 나도 뭔가 반응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구나. 여기까지 생각하면은 정말 잘하는 거예요. 계속 봅시다. In Italy was very impressive. Thank you very much. 어쨌든 I'm going to write an article about your work for our newspaper. 잘 보세요. I'm going to write an article 저 I 해놓고 뭐 write까지 못하자 I article이란 말 나오죠. 나는 기사와 관련돼 있는 사람이고 about your work for our newspaper. our newspaper라고 나오죠. 나 쪽에 지금 뭐다 newspaper 그리고 기사라는 말이 나와서 그럼 나는 당연히 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기자가 되겠죠. 그렇죠. 정답 당연히 1번 그냥 나온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금 몇 문장 들었죠? 3문장 들은 거예요. 3문장 듣고 문제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습니까? 계속 봅시다. Thank you. I'm quite honored. 그렇죠. I'm quite honored. 뭐 영광이에요 라는 뜻이 되겠죠. How did you like the show? How did you like the show? 라고 되어 있죠. How did you like? 라고 하는 말 밑줄 건너시고 How did you like? How 이제 현재형 기본형 How do you like가 되겠죠. How do you like는 상태를 묻는 의문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떻게 좋아하다. 여러분 이런 말 자체도 아예 없어요. 뭘 어떻게 좋아하긴 어떻게 좋아해. 그냥 좋은 게 좋으면 좋은 거 싫으면 싫은 거지. 그래서 How do you like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의 상태가 좋냐, 좋지 않느냐, 즉 어땠어요? 라고 하는 걸 물을 때 쓰는 말이 How do you like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때문에 How did you like the show 하면은 그 쇼 어땠어요? 라는 이런 뜻이에요. 쇼를 어떻게 좋아했어요? 여러분 이런 말 그냥 존재하지도 않아요. 아시겠죠? How do you like보다 상태를 묻는 말이다. 좋고 나쁨의 상태를 묻는 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I'm happy because 좋다는 얘기가 되겠죠. I had the opportunity to present my philosophy on clothes in Italy. 자, 여러분 여기 무슨 단어 나오죠? 잘 보세요. 뒤쪽 부분만 들려보시면 The opportunity to present my philosophy on clothes in Italy. 저 my philosophy on clothes. my 어쩌고저쩌고 뭐라고 나온 다음에 clothes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 옷 어쩌고저쩌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옷과 관련돼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나는 누가 되겠죠? 의상 디자이너가 되겠죠. 옷 어쩌고저쩌고 나오니까 지금 어떤 스타일을 보기도 있는 것이다. 옷가게 주인이라고 하는 저런 옷 보기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So, what is your philosophy? 필라소피라고 하는 말이죠. 철학이라는 뜻이 되겠죠. 너희 철학은 뭐냐? 라는 되겠죠. Present my philosophy on clothes라고 했으니까 의류에 대한 의상에 대한 나의 뭐란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철학을 present 보여줄 기회라는 얘기죠. opportunity to 동사 원형. 이 opportunity 다음에 나오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도 여러분 모든 경우에 전부 다 뭐다? 그렇죠. opportunity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용법으로 쓰인 거예요. 뭐뭐 할 기회를 가졌다라는 얘기겠죠. opportunity to present my philosophy on clothes in Italy. 이탈리아에서 내 옷에 대한 철학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I'm happy. 이게 바로 첫 문장이었었죠. 자, 계속 보도록 하죠. For me, clothes me라고 해야죠. 정말 이건 친절한 거죠. For me, clothes are me clothes 이렇게 들렸지 않습니까 지금? 물론 이렇게 들으면 안 되는 거긴 하지만요. 문법적으로 따졌을 때는요.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를 풀기 위한 쪽으로는 me clothes. 나는 옷하고 관계 있는 사람 바로 나오죠. our culture, and I want to share Korean beauty with the world through Hanbok. 그렇죠. share Korean culture with the world라고 돼 있죠. share A with B라고 하는 수가 되죠. A를 B와 함께 나누다. A를 B와 함께 공유하다라는 얘기죠. 한국의 미를 뭐라는 얘기가 있죠? 전 세계, through 한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나누고 싶다, 같이 공유하고 싶다. 즉 한복을 통해서 한국의 미를 알리고 싶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Korean beauty. That's great. What plans do you have for the near future? near future는 이제 가까운 미래라는 얘기가 되겠죠. I'll have similar events in other European countries. 유럽에서 또 비슷한 거 한다고 하죠. Good luck. Ms. Han, lastly for our readers, our reader라는 말 나죠. 우리 독자들. 그러면 우리 독자들이니까 나는 독자들과 관계가 있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 독자와 가장 관계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죠? 기자죠. 기자가 선생님 어떻게 독자랑 관계가 있나요? 기사를 쓰면 누군가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May I take a picture of you? 자, may I take a picture of you라고 됐죠. 그래서 나 사진 찍는다. 그래서 몇 번 같은 오답 보기도 있는 것이다. 5번 같은 오답 보기도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5번 찍어서 틀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반성하셔야 돼요. Sure, it would be my pleasure. 좋다는 얘기죠. 자, 바로 3번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런 연습을 그냥 앞으로 그냥 주구장창 계속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 연습만 잘 돼 있으면은 여러분 못 풀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이거는 이 인문고양이 문제는 어렵게 낼 수 있을 만한 문제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3번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두 사람의 관계가 되겠죠. 자, 모델 화가, 삽화가, 출판업자, 또 뭐 하는 사람이다? 작가, 사진가, 그리고 관람객, 미술 해설가, 그리고 고객, 서점 직원 이렇게 나와 있게 되겠죠. 자, 그러시면은 바로 내용 들어보면서 이야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3번.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Excuse me, is Mr. Peterson here? 이 사람 누구 사람 찾고 있죠? 아직까지는 모르죠. Yes, I'm Mr. Peterson. What can I do for you? 자, what can I do for you라고 하는 말. 이건 여러분 상당히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을 이제 응대를 할 때 쓰는 말이죠. 무슨 일로 오셨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상점의 직원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뭐 사람을 응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이거랑 좀 비슷한 거 다른 대화문에서도 나오니까요. 그때 좀 더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It's an honor to meet you. 언어라고 해요. 사람을 만난 게 영광스럽다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럼 좀 대단한 사람인가 봐요. I'm Anna Baker. I called yesterday.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죠. Oh, nice to meet you. You said you're interested in my work, right? 그렇죠. You, my worker라고 되죠. You interested in my work. 요거만 보면 돼요. 그래서 너는 지금 내 작품에, 내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까지도 아직 몰라요. Yes, I went to your exhibition. 잘 보세요. I went to your exhibition 하죠. Your exhibition. 그럼 남자는 전시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전시회. 그럼 이 중에서 전시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누구가 있을까요? 화가도 있고 사진가도 있고 삽화가도 있고 이런 사람들 다 전시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네. And saw the amazing pictures you took. Amazing pictures you took 이라는 말이 나죠. 여러분, picture는 그림이라는 의미도 있고 사진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picture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이걸 좀 잘 보셔야 되겠죠? 뭔 얘기가 하고 싶은 거냐? picture라고 하는 말은 어떤 동사와 섞이느냐에 따라서 이 사진이라는 의미랑 그림이라는 의미로 바뀌죠. picture가 예를 들어서 take라는 동사와 연결이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이때는 사진의 의미가 되는 거죠. picture가 draw라고 하는 의미와 draw라고 하는 동사와 연결이 됐을 때 이때 이게 그림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때문에 이건 어떤 동사와 연결이 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명사니까 잘 보셔야 되겠죠? 근데 지금 어떤 동사랑 연결이 되어 있죠? 보시면은 And saw the amazing pictures you took. 자, pictures you took 이라고 되어 있죠. 네가 찍은 사진이란 얘기니까 상대방 남자는 뭐 하는 사람이 되죠? 사진을 찍는 사람이 되겠죠. 그럼 사진가니까 당연히 정답은 뭘까요? 여기 사진하고 관련된 사람 누구밖에 없죠. 다행히도 3번밖에 없네요. 그럼 바로 그냥 답이 나온 거예요. I'd like to put them in my book. 자, in my book이라고 하는 말 나오죠. my book. 그럼 나는 책이랑 관련이 있는 사람이 돼야지 말이야 되겠죠. 책이랑 관련이 있는 나는 당연히 누가 될까요? 작가 아니면 출판업자가 될 텐데 여러분 그러면 이 사파가라는 보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픽처를 여러분들이 그림이라는 말로 인식을 했다 치면은 당연히 여러분 2번을 고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죠. 픽처라고 하는 말은 take라는 동사와 섞였을 때 사진이 되는 것이고 draw라고 하는 동사랑 연결이 됐을 때 그림이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반드시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당연히 정답은 뭐가 되겠죠? 작가랑 사진가가 되겠죠.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I'm flattered. What do you... 자, I'm flattered 라는 말 무슨 뜻이죠? flatter라고 하는 말은 아첨하다, 아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는 아첨되다 라는 얘기가 되죠. 이게 무슨 표현이다? 과찬이십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I'm flattered 이렇게 얘기를 해요. What are you writing about? 뭐라고 얘기를 하죠? What are you writing about? You write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 뭐에 대해서 쓰냐? 시켜면 너 무슨 책 쓰냐죠? You write. 너는 쓰는 사람이니까 작가가 맞죠. I'm writing about wildflowers in Canada. 그렇죠. 야생화에 대해서 쓴대요. I write니까 나는 쓴다. 그러니까는 나는 작가가 확실하죠. Oh, you are? Then my photos My photos라고 얘기를 하죠. 나는 사진. 답 나온 거예요. would be perfect for your book.
그렇죠. perfect for your book이 됐죠. my photo, your book이라고 했으니까 이 문장 하나에 답이 그냥 답단서가 전부 다 들어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나머지 계속 이어서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I'm glad you think so. With your permission, 그렇죠. 허락해 주시면은 I want to use your pictures. I want to use your pictures. 너의 사진 사용하고 싶다라는 얘기겠죠. picture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take와 섞였을 때 사진이고 draw와 섞였을 때 그림이에요. They'll make reading my book more enjoyable. 그렇죠. reading my book이라고 쓰니까 내 책 읽는 거. 그럼 나는 책과 관련되겠죠. make reading my book이 되겠죠. more enjoyable.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reading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읽는 것을 more enjoyable, 더 재미있게 할 것이다, 더 즐겁게 할 것이다라는 얘기죠. reading이 목적어가 되는, reading이 make의 목적어가 되는 것이고 enjoyable이 목적격 보호가 되는 것이 되겠죠. 선생님 그러면 my book은 뭐가 되는 것이에요? reading이라고 하는 동명사의 목적어가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계속 봅시다. No problem. I'm happy to show my photos in your book. 그렇죠. my photo, your book 계속 나오죠. 이런 인칭 대명사하고 직업과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연상어 이거 조합만 잘 하시면 이건 그냥 당연히 맞출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자, I'm happy to 무슨 뜻이라고 보면 되겠죠? I'm happy to 기꺼이 뭐뭐하다, 뭐뭐하게 되어서 기쁘다. 어떤 쪽으로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Thank you. My publisher will call you with the details. 여러분 여기 보세요. My publisher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내 출판사가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2번 같은 오답 보기가 들어있는 것이고 2번을 여러분들이 오답으로 생각할 확률이 저 픽처라는 단어랑 그리고 publisher라고 하는 이런 단어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혼동할 수 있게끔 하는 보기가 2번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Great.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r book. 어쨌든 your book이라고 얘기를 하게 됐죠. Look forward to see, look forward to seeing이라고 돼야지 말이죠. Look forward to 명사가 돼야 되겠죠. 보통 look forward to ing라고 암기를 하시는데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보통 ing를 많이 쓰기는 하지만 ing만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의 to는 전치사의 to니까 뒤쪽엔 그냥 명사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말들이 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명사 ing를 쓰는 케이스가 되겠죠. 4번 문제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4번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인물 관계가 되겠죠. 자, 간단하게 먼저 보기를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영화감독, 기자, 배우, 매니저, 매표소 직원, 손님, 은행원하고 고객, 마술사, 공연 기획자 이렇게 되게 되겠죠. 뭐 어려운 사람 없어요. 여기서는요. 뭐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없죠. 자, 내용 들어보면서 바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4번.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Hello? How can I help you? 자, how can I help you? 이것도 마찬가지죠. What can I do for you?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아시죠? 이걸 그냥 해석하려고 달려드는 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어떻게 오셨어요? 뭐 해드려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사람을 응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다라고만 아시면 돼요. Hi, I wonder if I can change my tickets for Brian's magic show? 여러분 여기서 무슨 단어 나오죠? Hi, I wonder if I can change my tickets. my ticket이라고 하죠. 나는 그럼 티켓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지만 되겠죠. 나는 티켓을 가지고 있으려면 당연히 누구랑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티켓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랑 얘기를 하죠? 매표소 직원하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상당히 쉽죠. 어떻게 보면요. 자, 그리고 여기서 I wonder if라고 하는 말 잠깐 보도록 할게요. 뭐뭐인지 아닌지 궁금해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I wonder if 그렇고 SV 이렇게 되겠죠. SV인지 아닌지 궁금해하다가 되겠죠. 여기서 이때 if는 여러분 마냥 뭐뭐시라면 뜻이 아니죠. 뭐뭐인지 아닌지의 의미가 돼야 되겠죠. 이때 뭐뭐인지 아닌지의 의미로서 뭐가 됐죠? wonder의 뭐가 됐죠? 목적어의 역할하는 명사절을 이끄는 얘는 뭐다? 그렇죠. 명사절 접속사가 되겠죠. 여러분 if는 반드시 주의하셔야 돼요. if가 우리가 만약 뭐뭐시라면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무슨 절 접속사죠? 그렇죠. 그건 부사절 접속사가 되는 것이 되겠죠. 이건 지금 뭐뭐인지 아닌지 의미를 갖는 뭐다? 명사절 접속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I wonder if I can change my tickets. 그렇죠. 내 표 바꿀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죠. Brian Magic Show. Magic Show라고 하는 말 때문에 5번 같은 보기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계속 이어서 봅시다. For Brian's magic show? What do you want to change? 그렇죠. 뭐 바꾸시려고요? 뭘 바꿔줘야 되는 사람이 되죠. You want to change니까 너는 바꾸는 사람이고 나는 바꿔줘야 되는 사람이죠. 그렇게 되면요. I want to change the time due to an unexpected meeting with my client.
그렇죠. 이 사람이 지금 뭐 때문에 지금 표를 바꾸는 거가 되겠죠. I want to change the time. 시간을 바꾸고 싶어 하는 거죠. Due to 뭐 때문에요? An unexpected meeting. 예상치 못한 예상치 못한 어떤 미팅 때문에 누구와요? My client. 내 고객과요. 예상치 못한 미팅 때문에 나 지금 표를 좀 시간을 좀 바꿔야 되는데. Is it available at 7 p.m. tonight? 그렇죠. 7시 가능할까요? 라는 얘기죠. Let me see. Me see. 나는 그걸 봐야 되는 사람이 되겠죠. 그 체인지를 봐야 되는 사람이고 확실히 웹패스 직원이 맞죠. Yes, there are some seats left. Yes, there are some seats left. 이 문장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 대열 비동사 구문에 대열 비동사 있고 이제 당연히 여기 명사가 있게 되겠죠. 이 뒤쪽에 현재 분사 ing와 과거 분사 pp를 붙여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즉 뭐뭐 하는 명사가 있다. 뭐뭐 된 명사가 있다. 아니 되겠죠. 이건 뭐뭐 하는 뭐뭐 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there are some seats left. 즉 남아 있는 자리가 left 하면 leave 남겨두다라고 하는 말에 과거 분사지 않습니까? 그럼 남겨져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남겨져 있는 즉 남아 있는 좌석들이 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대열 비동사 명사 ing, pp. 그다음에 다시 말하면 이 ing하고 pp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이제 그냥 형용사적인 역할을 하는 뭐가 되죠? 분사가 되겠죠. 때문에 뭐뭐 하는 명사가 있다. 뭐뭐 된 명사가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계속 보도록 하죠. Great. Please change these tickets to 7 p.m. 그렇죠. 어쨌든 티켓 바꿔달라고 하니까. Okay. 여기까지면 여러분 문제 다 정답 맞추셨을 거예요. You can choose the seats between the third and the seventh row. 그렇죠. You choose seat. 그렇죠. 너는 지금 뭐다? 좌석과 관련된 사람이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죠? 상대방은 이제 손님이 맡게 되겠죠? Third and seventh row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그 가로줄을 얘기를 하겠죠? 열을 얘기를 하게 되겠죠? Which do you want? 어느 거? Can I choose the seats in the center of the third row? Sure. 뭐 이런가 봐요. Here are your tickets. 자, your tickets라고 얘기되겠죠. 여기 있습니다. 라는 얘기죠. Here are your tickets. 여러분 여기서 here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대열 비동사 구문에서 대어가 아무 의미가 없듯이 here are your tickets라고 하는 말도 여기서 here도 아무 의미가 없는 부사예요. 아시겠죠? For Brian's magic show at 7 p.m. Thank you. You're welcome. Enjoy the show. 정답은 웹회사 직원하고 손님. 그리고 쉽게 여러분이 문제 푸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별다른 말씀 드리지 않을게요. 자, 5번 문제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죠. 역시 계속 이어서 우리 또 똑같은 연습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칭 대명사랑 뭐다? 연상어 조합하는 거예요. 자, 계속 이어서 볼 텐데 자, 사람 먼저 봅시다. 무슨 사람 등등인데 첫 번째 뭐 호텔 직원하고 투숙객, 매표소 직원, 공원 방문객, 동물 사육사, 관람객, 보험회사 직원, 고객, 뭐 버스 기사, 관광객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시면은 대해서 내용 들어봅시다. 5번.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Hello, how may I help you? 자, 여기 뭐 마찬가지야. Hello, how may I help you가 되겠죠. How can I help you? What can I do for you?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사람을 응대하는 기본적인 표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Hi, I reserved a wildlife tour in this park. 그렇죠. I reserve 나 예약했다라는 얘기겠죠. I reserve 투어가 되겠죠. 나는 지금 투어를 예약한 사람이에요. 그럼 나는 투어와 관련돼 있고 예약까지 한 사람이 되겠죠. 그럼 난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관광객이나 관람객 이런 사람이 돼야지 봐야 되겠죠. 그리고 방문객도 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일단은 요 관계만 들었을 때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는 2, 3, 5번이 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I need to pick up the tickets. 자, pick up ticket이 되겠죠. 나는 티켓을 받아야 되는 사람. 나는 티켓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티켓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당연히 누구랑 얘기를 하면 되겠죠? 아이 그걸 동물 사육사랑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버스 기사랑도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당연히 매표소 직원하고 얘기를 해야지만 되겠죠. 정답 당연히 뭐죠? 바로 2번이 되겠죠. 그렇죠. 이거 방금 전에 풀었었던 4번 문제랑 똑같은 형식의 문제, 똑같은 문제인데 뭐다? 그렇죠. 안에 있는 그냥 그 내용만, 컨텐츠만 좀 바꾸고 살짝 가공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항상 여러분 반복 청취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은 종류의 비슷한 종류의 문제들이 계속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를 제대로 반복 청취를 해서 잘 들어 놓으시면은 그것과 비슷한 종류의 컨텐츠를 갖는 내용을 갖는 스토리를 갖는 문제가 등장을 하면요. 틀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계속 봅시다.
Do you have the reservation number? 그렇죠. You reservation number. 너는 뭐 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렇죠. 예약 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약 번호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 당연히 누구밖에 없죠? 매표소 직원밖에 없죠. Yes, it's 32461. And I've already paid for the tour. 그렇지. 이 투어라는 말 때문에 지금 관광객이라고 하는 저런 종류의 오답보기가 들어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You're Kate Smith, right? Yes, I am. 어쨌든 You reserved a one-day tour for 4 people, right? 그렇죠. You reserved. 진짜 뭐죠? 하루 1일 관광이죠. 1일 관광을 이제 4명의 1일 관광을 예약을 한 케이스 되겠죠. That's right. 2 adults and 2 children. 그렇죠. 이런 정보를 제공을 해줄 수밖에 없는 사람 당연히 매표소 직원밖에 없죠. Here are your passes. 자, here are your passes. 패스란 말이나 티켓이라는 말이나 똑같은 뜻이죠. Please don't feed the animals. 그렇죠. Don't feed the animals. 이런 말 때문에 지금 어떤 오답보기가 들어있는 거다? 동물 사육사라고 하는 저런 오답보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동물들한테 먹이 주지 마라. 그냥 보기나 해라라는 얘기죠. Okay. Thank you. Have a nice tour. 자, 5번까지 여러분 보셨는데 상당히 쉽죠.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칭 대명사 그 사람을 나타낼 수 있는 연상어 요거 조합만 잘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봅시다. 6번 문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6번 역시 마찬가지로 인물관계죠. 자, 어떤 사람이 등장을 했는지 바로 봅시다. 자, 은행원 고객, 공항세관원 여행객, 그리고 지하철 영무원 승객, 문화해설사, 관람객, 관광안내소 직원, 관광객 이렇게 있게 되겠죠. 자, 관람객, 관광객, 여행객 다 비슷한 인간들이죠. 자, 저기서 어떻게 보면은 나머지 사람들을 구분해 줄 수 있는 말만 찾으시면 되겠네요. 이런 정도의 예상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보실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비슷한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했을 때 선제 비슷한 종류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복에 있으면 당연히 뭐가 되겠죠? 나머지 사람들에만 좀 집중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6번.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Welcome. How may I help you? 아까 말씀드렸던 표현이 되겠죠. 그냥 사람 응대하는 표현. 이게 당연히 뭐 이런 거 되게 자주 쓰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Hello. Where can I exchange money? 잘 보세요. 나는 exchange money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나는 exchange money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여행객, 관람객, 관광객 뭐 다 되죠. 기본적으로는요. There is a bank around the corner. 저쪽에 은행이 있대요. 그래서 지금 뭐다? 은행원이라고 하는 저 1번 같은 오답보기가 있는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뱅크라고 하는 말이 지금 나라는 사람하고 연결돼 있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절대 현혹되시면 안 된다는 얘기 아시겠죠? 여러분 어떤 선지에 있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반드시 여러분 뭐다? 그렇죠? 인칭 대명사, 나인지 너인지에 관련된 인칭 대명사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말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Thanks. And can I get a subway map for tourists? 그렇죠. I subway map for tourist로 되어 있죠. 나 지하철 지도 투어리스트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3번과 같은 지하철 영무원 저런 스타일의 오답보기가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뭐죠? 지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죠? I map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행객, 관람객, 관광객 여기까지는 다 맞죠? Sure. We have maps written in English, Japanese, and Chinese. 그죠? We map 해놓고 여러 가지 언어가 나오고 있죠. 여러 가지 언어의 뭐라는 얘기죠? 지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을 만한 사람 누구밖에 없죠, 여기서요? 공항세관원이 이런 걸 가지고 있나요? 문화해설사가 이런 걸 가지고 돌아다닐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관광 안내소 직원이 이런 지도를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쉽죠? Good. I will take an English one, please. 여기서의 원은 저 바로 위쪽에 있었던 map이라고 하는 명사를 대신 이어받는 지시 대명사라는 얘기입니다. English map이라는 말 대신 English one이라는 식으로 사용하는 케이스가 되겠죠? Sure. Anything else I can help you with? 그렇죠. 뭐 도와드릴 거 있나요? 라는 얘기 되겠죠? Oh, I need some information about hotels as well. 그렇죠. as well은 뭐뭐도 또한이라는 의미로서요. also랑 의미가 똑같은데 as well은 문장의 맨 마지막에만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as well이라는 말이 맨 마지막에 붙어 있으면 그냥 또한이라는 말만 붙여서 해석해 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The hotel I stayed at last night was terrible. So the hotel I stayed at last night. The hotel I stayed. 그러니까 이건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들이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된 절이 되겠죠. The hotel which I stayed 이렇게 대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Sorry to hear that.
Here's a list of nearby hotels and contact numbers. 그렇죠. 이런 전화번호 알려줄 수 있는 사람 당연히 누구밖에 없죠. 그렇죠. 관광 안내소 직원이 되겠죠. 그렇죠. Thank you so much for helping me. 그리고 You're welcome. Helping tourists is my job. 그렇죠. Helping tourist my job. 이건 아예 그냥 대놓고 아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투어리스트 관광객 도와주는 사람 여기 누구밖에 없죠. 당연히 관광 안내소 직원이 관광객들을 도와주는 사람이죠. 이거 상당히 쉬운 문제였었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유형 문제 자체가 그냥 되게 쉬운 문제예요. 아시겠죠? 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죠. 7번 문제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모든 문제들이 다 이 정도로 쉬웠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자, 봅시다. 7번에 나오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봅시다. 자, 앱 개발자, 의뢰인, 내과 의사, 환자, 택배기사, 주문자 이런 보기 또 나오네요. 아까 전에도 우리가 1번 문제에서 이런 보기 받지 않습니까? 휴대폰 수리기사, 고객, 그리고 컴퓨터 강사, 수강생 이렇게 등장을 하죠. 자, 어떤 사람들인지 봅시다. 7번.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Good morning. How can I help you? 네, 또 그냥 맨날 등장하는 표현, 사람 응대하는 표현. Hi, I bought this recently, but it keeps turning itself off. 잘 보세요. I bought this. 난 이거 최근에 샀는데 it keeps turning off. 그거 자꾸 꺼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걸 예를 들어서 아예 잘 못 들었다고 쳐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걸 들을 수 있어. 이걸 들으면은 그냥 바로 답은 나와요. Can I see it? 내가 보면 안 되냐? Yes, here it is. 그래서 보여주죠. It's infected with a virus. 자, it's 지금 제 3자의 것을 제 3의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럼 지금 이 사람이 I bought this라고 했으니까 이 여자가 산 물건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산 물건이 이 여자가 구매한 물건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는 얘기겠죠. 여기서 바이러스라는 말하고 가장 관련이 있는 단어들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컴퓨터, 휴대폰, 그렇죠. 내과, 이게 다 바이러스랑 관련이 있죠. 물론 여러분 컴퓨터에 걸리는 바이러스랑 사람에게 걸리는 바이러스는 다른 바이러스라고 하는 건 뭐 당연히 아시겠죠. And that's causing your phone to shut down. Your phone shutdown이라는 말이죠. Your phone. 그러면 상대방은 전화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럼 상대방 전화기가 자꾸 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상대방 전화기가 자꾸 꺼지면 나는 뭐 해야 되는 사람일까요? 고쳐줘야 되겠죠. 여기 답 나왔죠. I see. Can it be fixed? 자, fixed 수리되느냐라는 얘기죠. Yes, but if the virus cannot be removed, your cell phone will need to be reset. 그렇죠. 바이러스가 cannot be removed. 즉 이 제거가 안 되면 your cell phone은 뭐가 되죠? will need to be reset. 다시 뭐라는 얘기죠? 초기화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상대방의 셀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상대방은 셀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당연히 정답은 뭐가 되겠죠? 4번인데 여러분 여기서 제일 많이 나왔던 2번 이상 나왔던 단어가 뭐죠? 셀폰이라는 단어가 2번 이상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폰이라고 한 단어가 2번 이상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 듣기평가 국룰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2번 이상 나왔었던 단어가 들어있는 선택지. 이건 그냥 정답이에요. 아시겠죠? 휴대폰이라고 하는 거 어디에만 있습니까? 4번에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폰이라고 하는 단어 2번만 들었어도 이 문제를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계속 보도록 하죠. What will happen to all the applications and files on my phone if it is reset? 그렇죠. 그럼 뭔 일이 생길 거냐죠. What will happen to가 되죠. 여기서 to는 여러분 전치사가 주세 to가 되겠죠. To all the applications and files on my phone이 되겠죠. 내 전화기에 있는 모든 애플리케이션들하고 앱들하고 파일들에 무슨 일이 생기냐? If it is reset. 그것이 초기화된다면 얘기죠. Don't worry.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I will back up all your apps and files before I repair your phone. 그렇죠. I 뭐라고 되죠? I 백업 해주고 그리고 뭐 이것까지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어요. Before 해놓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죠? I repair your phone. 이게 그냥 답이 마찬가지야. 나 수리, 너 전화. 이렇게만 들어도 나는 수리하는 사람, 너는 전화기 가지고 있는 놈. 당연히 뭐가 되죠? 고객이 되겠죠. I appreciate that. When can I pick it up? 그렇죠. 나는 픽업해야 되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픽업이라는 말 때문에 지금보다 3번 같은 택배기사라고 하는 오답 보기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픽업, 다시 말해 집어가다, 회수해 가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뭐 택배 같은 거 물건 같은 거 집어가고 회수해 가는 사람 누구밖에 없죠? 택배기사님들밖에 없죠. It'll be done by 4 p.m. 4시쯤 되고 You can come back to the service center after that. 그렇죠. 근데 서비스 센터로 오시면 돼요. 그래서 서비스 센터랑 관련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죠? 수리기사라는 사람밖에 없게 되겠죠. 상당히 쉽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해결하시는 거란 얘기입니다.
됩니다. 그리고 2번 이상 들렸던 단어. 여러분 이건 그냥 국룰이에요. 모든 종류의 문제 다 모든 종류의 문제에 다 때려 넣으셔도 되는 뭐라고 할까? 일종의 풀이 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8번 문제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8번 이렇게 되겠죠? 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는지 봅시다. 8번에 버스 운전기사, 승객, 교통경찰, 보행자, 운전강사, 운전연습생, 쇼핑몰 직원, 고객, 심리치료사, 상담 의료인 이렇게 돼 있죠? 어떤 사람들인지 봅시다. 8번.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Hello, Linda. Time went by quickly. Time went by quickly. 시간 되게 빨리 갔네요. 라는 얘기죠. go by라고 하는 말은 지나치다, 지나쳐 가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go by가 그냥 한 덩어리의 뭐라는 얘기죠? 그 부동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by는 부사예요. go는 기본적으로 순수 자동사예요. 아시겠죠? 그냥 go by 하면 지나쳐가다, 스쳐가다, 사라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시간 되게 빠르네요. 라는 뜻이겠죠? Time flies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수 있죠. 아마 그런 표현을 보시게 될 거예요. 나중에요. I know. I know라고 나도 알아요가 아니라 맞아 이런 뜻의 여러분 구어체의 표현이에요. 그냥 yes 이렇게 표현해도 될 걸 I know 이렇게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It's already our last lesson. 자, our last lesson이라고 하게 되겠죠. 그럼 나는 레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레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되겠죠. 여기서 8번 중에서 이제 레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죠? 그렇죠. 연습생 얘밖에 없죠. 그렇죠. 답이 나온 거예요, 이미. Why don't we drive on the highway to Central Shopping Mall today? 자, why don't 이 문문은 제가 여러 차례 지난 시간에 보통 말씀드렸었는데 지난 시간에 수업 때 강의 때 말씀드렸었는데 제한 의문문이라고 했죠. We drive라고 돼 있죠. 우리 운전해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서 나 운전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운전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 3사람밖에 없죠. 근데 승객이 여러분 버스 운전기사 아저씨한테 기사님 저 버스 운전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차비 더 드릴게요.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만 봐도 그냥 바로 끝나죠. 계속 봅시다. Highway? Do you think I can do it? 그렇죠. 고속도로. Do you think I can do it?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라는 얘기가 되겠죠. 고속도로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겠죠. 고속도로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을까요? 여기서는. 물론 보행자들도 고속도로를 두려워하겠죠. 그렇죠. 승객들도 고속도로를 두려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운전 연습생이 제일 두려워하겠죠. Of course. Your driving has improved greatly. Your driving이라고 했죠. 너의 운전이라는 얘기죠. 그럼 너는 운전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 너의 운전이 발전했다라고 했으면 운전 연습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Greatly. You've been practicing a lot. 심지어 너는 연습도 해야 되는 인간이라는 얘기죠. You practice라고 돼 있으니까요. 연습생이죠. But I'm still afraid of other cars quickly passing next to mine. 그렇죠. 여기서의 afraid는 뭐죠? 유감스럽다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이게 두렵다라는 의미로 보셔야 되겠죠. I'm still afraid of other cars. 그렇죠. 다른 차들 무서워요. 어떤 차들? Quickly passing next to mine 되겠죠. 내 차, mine 하면 my car가 되죠. 그럼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차와 관련된 사람이 되겠죠. 내 차 next to 옆을 quickly passing 빠르게 지나가는 other cars 다른 차들이 I'm still afraid of 무서워요 라는 되겠죠. 그렇죠. quickly 이하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 되겠죠. cars를 수식해주는 현재 분사가 되겠죠. 그렇죠. Just stay calm. Stay calm. 여러분 stay라고 하는 동사는 뒤쪽에 형용사 보호를 가질 수 있는 동사예요. stay 플러스 형용사하면 뭐라는 뜻이죠? 이 형용사의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얘기죠. 즉 stay calm 하면은 좀 차분하게 좀 뭐라는 얘기죠? 좀 뭐 차분하게 뭐라 그럴까? 뭐 마음 이게 그냥 좀 차분히 마음 갖고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And focus on your own driving. 그렇죠. Your driving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이요. Okay. I hope I can overcome my fear of driving. 자, my fear of driving. 자, my driving. 그래서 나 운전하는 사람, 너 운전하는 사람이니까 쉽죠? I believe you will. You're doing much better than the other learners I'm teaching. 저 other learners I'm teaching이 되겠죠. I'm teach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가르치는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까? 운전 강사 되겠죠? Thank you. Now let's start today's lesson. 그렇죠. Let's start today's lesson. 레슨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당연히 강사와 연습생의 관계가 되겠죠. Okay. I'm ready. 상당히 쉽죠.
자, 그러시면요. 바로 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다른 날보다는 강의가 조금 짧겠네요. 여러분 10문제 다 풀려면 어쩔 수 없어요. 설명드릴 거 많아야 되니까. 자, 9번 문제 바로 이어서 봅시다. 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는지 봅시다. 자, 여행 가이드, 관광객, 정원사, 방문객, 경찰, 신고자, 승무원, 경찰 및 신고자, 그리고 승무원 탑승객, 분실물센터 직원, 그리고 물건 주인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하죠. 9번.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Melanie, do you like this place? 이 장소가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당연히 경찰이 이런 걸 물어보진 않겠죠. 뭐 분실물 직원이 센터 직원도 이런 걸 물어보진 않을 테고요. I love it. Thanks for taking us to this beautiful garden, Tony. 자, take us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우리를 데리고 온 사람이 되는 거죠. 상대방은요. beautiful garden. 이 garden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정원사 같은 오답보기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You're welcome. It's my job. 그게 내가 할 일이래요. 사실 여기만 봐도 여러분 답은 나왔어요. Do you want me to take a picture of you? 자, me take picture of you가 되죠. 내가 너의 사진을 찍어줘야 될 사진을 찍어줄 수도 있는 사람이 되겠죠. 분실물 센터 직원이 이런 걸 할 일도 없고, 승무원이 이런 걸 할 일도 없고, 경찰이 이런 걸 할 일도 없고, 정원사가 이런 걸 뭐 갑자기 왜 사진을 찍고 앉아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행 가이드하고 관광객. 가이드가 당연히 관광객들 사진도 찍어주죠. 그렇죠? 그 일인데, 걔네들 일인데, 그죠? Sure. Oh no. I can't find my camera. 카메라 못 찾겠다고 하죠. 그럼 카메라가 어디가 없어졌나 봐요. 그래서 5번 같은 오답보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Really? When was the last time you used it? 언제 마지막에 사용했느냐? I took pictures in the magic tower. 자, 여기다 이 문장도 문법도 하나 봅시다. When was the last time 되겠죠? 마지막 때가 언제냐? You used it. 그것을 사용한이 되겠죠? 이 last time하고 you used 사이에는 지금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냐? 관계부사 when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관계부사는 여러분 언제든지 생략이 가능해요. 보통 이렇게 근데 생략을 할 때는 관계부사 해당하는 해당하는 원래 관계부사를 생략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대수로 전환을 시켜서 생략을 하는데 뭐 그것까지 몰라도 되고 어쨌든 last time과 you used it이라고 하는 요 사이엔 지금 뭐다? 그렇죠. 관계부사 when이 생략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봅시다. This morning, when 그거 아침에 썼다고 하죠. you were guiding us around there. 자, 여기 단어 뭐 나오죠? Guiding us. This morning, when you were guiding us around there. you guide us가 되겠죠. you guide us. 이 세 단어만 가지고도 여러분 문제 풀리죠. 너는 가이드 해주는 것이고 가이드 us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우리는 가이드 당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당연히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매우 쉽죠? Maybe you lost it there. 거기서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분실물 센터 지금 이런 스타일의 오답 보기도 있는 거예요. Probably. What can I do? 어쩌지? I'll call the lost and found in the magic tower. 그렇죠. lost and found. the lost and found가 이게 분실물 센터라고 하는 공식적인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lost and found 이게 공식적인 표현이에요. You just look around the garden with your family. 그렇죠. 식구들하고 그냥 이 공원 한번 둘러봐라라는 이제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look around 하면 주위를 둘러보다라는 뜻이겠죠. Thanks, Tony. 자, 마지막 10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0번 문제에서 제가 아까 전에 처음 강의 우리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제3자의 뭐가 되겠죠? 제3자를 나타내는 인칭대명사를 바탕으로 추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이 10번 문제 같은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잘 봅시다. 자,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자, 교사, 학부모, 그리고 의사, 환자, 그리고 간병인, 보호자, 상담사, 학생, 그리고 편집장, 신문기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봅시다. 10번.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Hello. This is Monica Jones. Hello. This is Monica Jones. 아까 전에 강의 시작할 때 말씀드렸었죠. 전화상에서는 절대 나라는 말을 나라는 말을 I로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당연히 this로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봅시다. Hello. This is Monica Jones. Hello. This is John Lewis, Sally's father. 저 Sally's father가 되겠죠. 나는 아빠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아빠인 경우는 누구밖에 없죠? 다행히도
학부모. 선생님, 뭐 여기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빠가 될 수 있지 않나요? 물론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범우주적으로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내가 아빠인 경우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학부모밖에 없죠. 그렇죠? Hello, Mr. Lewis. Has Sally gotten any better? 그렇죠. 셀리 괜찮냐라는 얘기죠. 지금 셀리라고 하는 제3자를 뭐 대충 중심 소재로 놓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3자가 지금 뭐 어떻게 됐느냐 안 됐느냐라고 해서 이제 get better라고 하는 말은 뭐 몸이 나아지다라는 뜻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컨디션이 나아지다. 그래서 의사, 환자 이런 스타일의 오답 보기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픈 사람이 지금 직접 전화해가지고 이러지는 않겠죠. Yes, she doesn't have a high fever anymore. 그렇죠. She doesn't have a high fever anymore. 그렇죠. 고열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것에 대해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 되겠죠. 다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 사람이 아버지야. 당연히 뭐밖에 안 되죠. 학부모밖에 안 되죠. 그렇죠. 답은 그냥 1번이에요. 그렇죠. 계속 봅시다. Glad to hear that. But the doctor said that Sally needs to stay home this week. 그렇죠. 의사가 말하기를 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2번과 도답 보기도 있는 거가 되겠죠. 셀리 홈 이라는 얘기죠. 셀리 집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누구밖에 안 되는 거죠? 학부모님밖에 안 되죠. I see. I understand가 되겠죠. Do you think she'll come to school next Monday? she school이란 말이죠. she come school. 다니면 이게 또 제3자가 학교에 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결정할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죠? 그렇죠. 선생님들밖에 없죠. I think so, but Sally's worried that she won't be able to submit her school newspaper article on time. 그렇죠. her school newspaper라고 얘기를 하겠죠. 학교 신문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편집장, 신문기자 이런 식의 오답 보기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학교 신문을 하면 학교와 관련돼 있으니까 학교랑 관련돼 있는 두 사람 다 이게 누구밖에 없죠? 선생님하고 학부모밖에 없죠. 그렇죠. 매우 쉽죠. Oh, please tell her not to worry about it. 그렇죠. tell her not to worry about it. tell to 부정사 하면은 tell 목적어 to 부정사. 이제 다시 말하면 뭐가 되겠죠? 이것도 중요한 문법이 되겠죠. tell 목적어 to 부정사 하면은 목적어에게 to 부정사 하라고 말하다라는 얘기죠. 목적어에게 to 부정사 하라고 시키다라는 뜻인데 여기 지금 not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not to니까는 뭐죠? 뭐뭐 하지 말으라고 뭐다 말한다 말해주세요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부정사에 우리가 이제 부정사 자체만을 부정하고 싶을 때는 그 바로 앞에다 not이다 never를 붙이는 거가 되겠죠. 뭐뭐 하지 않다가 되겠죠. 뭐뭐 하지 말라고 tell her 얘기를 해라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봅시다. The newspaper editor is also taking my class. 자, my class라고 해야죠. 그럼 나는 클래스에 관련된 있는 사람이죠. 내가 클래스랑 관련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죠? 선생님밖에 없죠. So I'll talk to him. Thank you so much. 자,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정답은 당연히 교사가 되겠죠. 자,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인물관계 문제를 모두 풀어봤는데요. 자, 인물관계의 문제 정확하게 뭐만 여러분 잘 조합을 하시면 된다. 그렇죠. 나와 너의 관계를 표현해 줄 수 있는 인칭 대명사하고 그리고 보기 선지에 등장하는 사람을 암시하는 이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연상어들 따위, 연상어들과의 조합만 잘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선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단어들은 등장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좀 주의를 하셔야지 많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상어 관련 단어를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것이 반드시 뭐와 조합이 돼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인칭 대명사와 조합이 돼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관계. 요 관계만 여러분 잘 지켜주시면은 여러분 쉽게 문제 푸실 수 있는 거니까 딱히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뭐 연습 뭐 주구장창 할 거니까 그 연습만 여러분 충분히 하셔도 다들 맞출 수 있는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시면 오늘 강의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전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죠.